그 다음에 이제 셀가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PP 모노레이어 필름도 만들지만 이제 가운데에 이제 폴리에틸렌, 양쪽에 이제 PP가 나오는 3레이어의 라미네이트 형태의 이제 분리막 이제 소재도 이제 만드는 회사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 방법은 이제 그 건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식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습식 프로세스인데, 지금은 대부분, 지금 이제 리튬 2차 전지형 분리막을 만들 때 대부분 다 이제 습식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일본의 지금 아사히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그 폴리에틸렌이 있으면요, 폴리에틸렌하고 높은 온도에서 상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제 왁스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왁스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PE하고 왁스 같은 거를 또는 뭐 오일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PE하고 왁스를 먼저 혼합을 해서 고온에서 잘 버무립니다. 버무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압출해 갖고 이제 압출 이제 시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압출 시트를 만들면서 이제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고온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0도 정도에서는 PE하고 왁스가 고온에서는 이제 균일하게 잘 섞여서 원 페이스가 되지만 그게 이제 균일하게 섞어낸 상태에서 이제 딱 이제 압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내리면은 이제 왁스하고 이제 PE가 낮은 온도에서는 서로 섞이지 않고 상분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시트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PE 그 프레임에 왁스들이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P는 이제 continuous face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왁스 같은 경우는 이제 non continuous face로, 즉 아일랜드 섬과 같은 구조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의 그 시트를 좀 더 당겨요. 당겨 갖고 얇은 두께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왁스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솔벤트로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럼 요 왁스가 이제 추출되어서 제거되는 과정 중에서 요 PE 필름에 이렇게 기공이 생기는 거예요. 요 방식이 바로 이제 웨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사히 프로세스를 보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뭐 PE 또는 이제 PP에다가 그 다음에 파라핀 오일, 어떻게 보면 이제 액체 왁스라고 보면 될 겁니다. PE에다가 이제 요 파라핀 오일을 이제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사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실리카라고 하는 분체까지도 섞어줘 갖고도 이제 기공을 만들어내는데 일단은 PE에다가 파라핀 오일, 왁스를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온에서 이제 그 익스트루전을 하기 때문에 보통 열 안정제 또는 산화방지제를 조금 추가로 이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블렌딩 하는 거죠. 익스트루더에서 이제 한 200도 C 정도에서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압출기 앞에 T 다이를 통해 갖고 이제 한 200도 온도로 이제 그 이렇게 딱 이렇게 압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축 압출이라 그래 갖고 이제 투 디멘션하게 이제 압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출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캐스트 롤에 이제 이렇게 캐스팅 되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폴리에틸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왁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분리가 된 이런 상태로 되면서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굳어집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겔 시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겔 시트가 될 때의 그 시트의 두께는 한 1300 마이크로 정도가 이제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낮은 온도로 일단 캐스팅 해갖고 시트 만들면서 폴리에틸렌하고 왁스는 이제 상분리가 되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매트릭스는 폴리에틸렌이지만은 군데군데 섬 모양의 아일랜드 모양의 이제 왁스가 이제 상분리돼서 이렇게 딱딱 포진을 하고 있겠죠. 보통 이제 상분리 메커니즘은 고체 액체 상분리 또는 이제 액체 상분리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상분리를 통해 갖고 이제 이렇게 겔 시트를 이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게일 시트는 이제 저기서도 얘기했지만 한 1300 마이크로 정도의 두께인데 요거를 지금 이제 쭉 연신을 하는 겁니다. 연신을 해서 이제 게일 시트를 딱 연신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두께가 얇은 이제 필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연신을 할 때는 이축 연신기, 보통 이제 2디멘셔널로 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앞에 그 건식 방식의 그 셀가드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만 한번 이렇게 당긴 겁니다. 하지만은 이 습식 방식은 길이 방향으로도 이제 당기고 그 다음에 폭 방향으로도 한번 당겨요. 그래서 이제 2디멘셔널로 이제 당긴다 그래갖고 이축 연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10도 정도의 온도에서 일단 이렇게 당깁니다. 보통 이제 이축으로 당기는데 길이 방향은 보통 이제 머신 디렉션이라고 하고요. MD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 방향은 이제 트랜스버스 디렉션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MD 방향으로도 한번 당기고 TD 방향으로도 한번 당겨주는 겁니다. 보통 지금 이제 7배 정도 당긴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기게 되면 이제 1300 마이크로 정도의 시트가 당겼기 때문에 두께가 한 뭐 2, 30 또는 뭐 3, 40 정도 마이크로 사이즈로 이제 조금 이제 또 작아져요. 그게 필름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필름에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 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핀 오일 또는 이제 왁스를 전부 다 이제 할로게네이티드된 솔벤트, 뭐 트라이클로로 에틸렌, 에탄 또는 이제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같은 그런 솔벤트를 쓰게 되면은 폴리에틸렌은 녹이지 않고 요 왁스만 그 이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포어 기공이 생기는 거죠. 한편 이 아사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그 실리카라고 하는 SiO2 실리카라고 하는 이런 분체도 이제 이렇게 기공을 형성할 때 기공 형성제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서는 이제 가성소다를 이용해 갖고 이제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추출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기공을 갖고 있는 그 멤브레인 필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만든 다음에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좀 당겨줍니다.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연신을 이제 당겨주는데 주로 이제 요 현업에서는 TD 텐터라 그래갖고 일단은 뭐 길이 방향도 중요하지만은 이와같이 트랜스버스 디렉션적으로 조금 더 당겨줍니다. 보통은 지금 보면은 분리막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현업에서도 일단은 하는 얘기는 일단은 머신 디렉션 길이 방향보다 이 폭 방향의 이 물성이 조금 떨어져요. 기계적인 물성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번 추출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당겨주더라도 주로 이제 TD 방향의 물성을 조금 더 향상시켜 줄 목적으로 한번 TD 방향으로 한번 폭 방향으로 한번 가볍게 소연신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편 또 더 이제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TD 텐터라는 그 설비를 이용해 갖고 또 이제 약간 고온에서 105에서 한 120도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약간 서머 세팅 그러니까 열로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열 고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물성이 향상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멤브레인을 만듭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일단은 그 왁스하고 폴리에틸렌이 일단 상분리되는 메커니즘이 이제 고체 액체 또는 액체 상분리 두 가지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제 상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핀 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특징이 이제 고온에서는 일단은 파라핀 오일들도 대부분 이제 하이드로카본계 이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일 그 왁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고상 왁스가 있고요. 상온에서 이제 고체인 고상 왁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인 유동 왁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 이제 현업에서는 적당히 점도 조절을 위해서 고상 왁스하고 이제 유동 왁스를 섞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왁스들은 높은 온도, 200도씨가 넘는 그런 높은 온도에서는 폴리에틸렌하고 잘 섞입니다. 상용성 있게. 하지만 이제 온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상분리가 일어나고 또 이러한 왁스들은 분자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메틸렌 클로라이드 또는 이제 이렇게 클로리네이티드 솔벤트에 의해서 쉽게 추출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갖고 이제
습식으로 이제 멤브레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금 보면 이제 드라이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트 프로세스.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일단은 분리막이 지금 제조가 되고 팔리고 있다. 그거를 이제 먼저 좀 아시고요. 일단은 요거는 웨트 프로세스, 드라이 프로세스, 위에 거는 습식법, 건식법. 그다음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거가 이제 습식법은 바로 이제 아사히 프로세스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건식법에서는 지금 이제 그 셀가드의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림을 보면 이제 폴리머를 일단 용융시켜 갖고 균일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필름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 필름의 내부에는 일단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 결정 영역, 비결정 영역이 있는데, 주로 이제 비결정 영역에 이제 디펙트가 생겨서 그 포지션을 중심으로 당겨서 일축형신 한쪽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당겨서 이제 멤브레인을 만드는 공정.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셀가드, 그다음에 일본의 우베 프로세스가 이와 같이 건식법으로 이제 멤브레인을 만듭니다. 밑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 그 연신 공정, 연신 공정은 이제 다양한 이제 롤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당기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멤브레인 사진만 보더라도 요거는 지금 이제 당겨서 찢어서 결정 비결정 섞여져 있는 폴리에틸렌 그 라멜라를 찢어서 이제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딱 보이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웨트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금 왁스 같은 이런 물질을 추출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습식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번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다시 적어 놓은 거고요. 일단은 뭐 폴리머 플러스 용매 또는 용매 대신에 이제 왁스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오일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일단은 폴리머, 하여튼 뭐 지금에 와갖고는 트렌드는 일단 폴리에틸렌으로 이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폴리에틸렌을 일단은 왁스, 오일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갖고 균일 조성, 원 페이스의 시스템으로 고온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을 해갖고 이제 시트를 만드는데, 그런 시트를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상분리가 일어나고, 상분리된 그런 시트를 이제 이축형신, 길이 방향, 폭 방향으로 당겨주고, 용제를 사용해서 왁스 같은 거를 이제 추출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멤브레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공정이 조금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위와 같은 그 방식에 의해서는 이제 일본의 아사히하고 토넨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제 추출하고 이축형신 하는, 지금 이제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사히하고 토넨 방식은 연신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제를 추출하는 거고요. 일단 요거는 밑주의 프로세스는 이제 용제로 먼저 왁스를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축연신하는 이런 것도 이제 알려져 있고요. 한편 아사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분체로서 이제 실리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리카가 이제 추가된 그런 이제 공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요것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트윈스크루 이제 익스트루더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폴리에틸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왁스를 이제 피더를 통해서 일단은 투입을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기어 펌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 유닛, 일단은 T다이를 통해서 이제 압출하게 되면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캐스팅을 하게 돼서 이제 시트를 얻게 되는데, 그 시트는 이제 왁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겔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겔 시트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겔 시트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길이 방향으로 한번 당겨, 머신 디렉션으로 MD 방향으로 한번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트랜스퍼스 디렉션 TD 방향이죠. 길이 방향으로 한번 당겨주고, 지금 이제 폭 방향으로 지금 당겨서 지금 요거 여러분들 이 노란색 부분이 지금 이제 넓이가 넓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멤브레인이 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죠?
요거는 지금 이제 아사히 카세이의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서 일단 그 자기네들 자사 제품에 지금 이제 폴리에틸렌 멤브레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폴리올레핀 플랫 필름 멤브레인이라고 지금 이제 하이포어라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 필름의 사이즈는 25 마이크로, 그 다음에 이제 포 사이즈는 0.05에서 한 0.5 마이크로 수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아사히의 이제 자사 제품의 이제 멤브레인의 이제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 토넨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토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의 그 석유화학 기업 엑손의 이제 자회사고, 토넨도 역시 일단은 그 습식 방법에 의해서 일단은 그 분리막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얘기로 하게 되면요,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그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SK 그룹도 보면은 뭐 SK 케미칼, SKC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일단 또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밑에는 또 자회사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SK 이노베이션 밑에 SK 루브리컨츠도 있고요, SK 종합화학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에너지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SK 그룹에서는 이제 그 SK가 에너지 쪽에서 처음으로 거의 이제 이 멤브레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쪽은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SK 에너지의 그 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SK가 2004년도 12월에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국내 처음으로 분리막을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일본의 토넨하고 특허 분쟁에서 이제 승소했다는 내용까지도 있으니까 좀 오래된 내용이지만은 한번 쭉 이렇게 SK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최근에 와갖고는 SK가 일단 또 이렇게 분리막하고 배터리 부분을 일단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이제 빼서 SKI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죠. 이제 약자로는 SKIET.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LG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LG 화학 내에서 이제 배터리를 해 왔었는데, 일단은 또 이제 그 배터리 부분을 이제 빼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이제 요 SK 이노베이션 내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관련된 분리막하고 배터리 관련된 거를 일단은 이제 SKIET라는 회사로 따로 이제 빼서 이렇게 또 집중하고 있는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SK 얘기를 좀 이렇게 분리막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매니팩처러들을 다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사히의 그 하이포라는 일단은 이런 트레이드 마크의 이제 분리막 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토넨이 있고, 미국의 지금 이제 셀가드가 있고, 요거는 지금 이제 SK 에너지, 요거는 지금 이제 SKI 테크놀로지로 지금 이제 바꿔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일단 요쪽 걸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요쪽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그 SK 쪽에서도 일단은 단일층 모노레이어부터 이제 3층 3레이어의 이제 멤브레인을 만들고요. 지금 일단은 일단 SK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일단 두께가 12에서 30 마이크로 정도의 어떤 그런 필름 두께를, 멤브레인 필름 두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요 SK 쪽에서는 P 단도, PP 단도 또는 이제 PPP 이제 보카 라미네이트 필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사히, 여기서는 아사히 쪽에서는 이제 유동 파라핀, 유동 왁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일단 SK 쪽에서도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왁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소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그 폴리에틸렌을 조금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라 그래갖고 플라스틱 사이즈라는 표현도 써서 보통 그래서 이제 습식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분리막을 만드느냐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폴리에틸렌하고 왁스하고 섞어서 나중에 상분리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또는 이제 현업에서는 또 가소제라는 표현도 쓰니까 일단은 왁스도 그렇게 되면 이제 폴리에틸렌의 이제 가소제 영역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가소제라고도 부르는 걸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폴리에틸렌을 이제 가소화시킬 때는 파라핀 왁스 뭐 이런 것들을 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PVC 쪽에서 많이 쓰이는 DOP, 다이옥틸 프탈레이트 또는 이제 DBP, 다이뷰틸 프탈레이트. 그러니까 PVC 쪽 가소제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같이 이제 폴리올레핀의 멤브레인을 만들 때 또 이제 이렇게 이런 가소제들이 이제 같이 사용될 수 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SK의 방식도 있다는 프로세스는 이제 습식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축 압출, 그 다음에 롤 냉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축 연신, MD 방향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방향, TD 방향으로 당기고, 이축 연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왁스라든지 가소제 제거할 때 메틸리움 클로라이드 솔벤트를 쓴다든지 또는 IPA,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쓰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분리막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번 서머 세팅, 열 고정이라는 거를 한번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렇게 멤브레인 만드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멤브레인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화재가 났던 그런 이제 좀 사진을 조금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배터리의 개발 역사를 한번 쭉 보시고요. 지금 이제 일단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1976년도에 리튬 이온 전지가 발명이 됐고, 일단은 1991년도에 최초로 일본 소니가 리튬 이온 전지, 그러니까 2차 배터리를 장착한 워크맨을 대략 생산했었고, 일단은 소니도 한번 이렇게 배터리에서 불이 났고, 요것도 지금 이제 노트북에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에서 한번 이렇게 불이 난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2016년도에 일단 갤럭시 7에서도 한번 이제 배터리 쪽에서 불 난 걸 보여주고 있고, 요쪽은 지금 이제 불 나는 어떤 동영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하여튼 뭐 요 배터리 쪽에서 나름대로 화재가 발생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후에도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그 배터리 개발자들이 가져야 할 어떤 그 연구 개발 방향을 이제 좀 말하고 싶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배터리 쪽에서 이제 분리막에도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터리 분리막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도 보면은 일단은 셧다운이 중요하고요. 배터리 분리막이 가져야 할 특성은 셧다운이 이제 특정한 온도에서 이제 셧다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멜트다운은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멜트다운은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멜트다운 온도를 조금 높이려고 하는 거가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이제 화재 사고에서 이제 불이 나게 되면 항상 이 조사관들이 달려 들어갔고 도대체 배터리의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불이 났느냐. 그래서 이제 양극도 조사하고 음극도 조사하고 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갤럭시 7에서 불 났을 때 보면은 궁극적으로 배터리에서 왜 불이 났나 했을 때 이제 그때 얘기는 이제 분리막 그 배터리에 사용되고 있는 그 분리막을 무리하게 두께를 아마 이제 얇게 하려는 과정 중에서 아마 이제 불이 난 걸로 이렇게 아마 이제 화재의 원인이 이제 그렇게 결정되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나름대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개발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배터리의 무게도 가볍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사이즈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양극이라든지 음극, 그다음에 분리막의 사이즈를 아주 더 작게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과정 중에서 일단은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3레이어를 사용했죠. 이제 셀가드의 3레이어의 이제 멤브레인을 사용했는데 점점 이제 두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3레이어 사용했던 거를 이제 모노레이어로
이제 추세가 바뀌었고 지금 대부분 이제 모노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노레이어로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배터리의 그 분리막이 이제 만일 그 과충전 과정 중에서 이제 멜트다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멜트다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 기존의 이제 분리막의 물성을 이제 향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LG 화학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보통 이제 멤브레인이 필름이 있으면은 멤브레인이 필름에다가 보통 이제 알루미나 같은 알루미나는 보통 이제 세라믹 범주에 들어가니까 보통 이제 Al2O3 알루미나 같은 세라믹을 코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라믹을 이제 코팅을 해서 이제 그 폴리에틸렌 멤브레인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세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세라믹 코팅 이제 폴리에틸렌 멤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가끔 이제 이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세라믹 코티드 멤브레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폴리에틸렌 멤브레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고온 안정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기술로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서는 배터리가 이제 소형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불날 확률이라든지 그런 거가 적을 수가 있는데 만일 이제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갈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그 리튬 셀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배터리 셀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는 이제 불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배터리 쪽도 보면은 이제 소형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중대형 배터리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물론 소형 배터리도 요새 추세가 이제 세라믹 코티드된 PE 멤브레인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중대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좀 폴리에틸렌 멤브레인에 물성을 향상시키고 이런 멜트다운 기능을 막아줄 수 있는 뭔가 보완적인 어떤 재료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LG가 거의 이제 세계 최초로 세라믹 코팅되어 있는 이제 PE 멤브레인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기업들도 일단 세라믹 코팅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술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LG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알루미나 보통 한 400나노, 500나노 정도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500나노 정도 사이즈의 그런 알루미나 입자를 아마 그 PVDF 바인더를 이용해 갖고 폴리에틸렌 멤브레인에다가 딱 이제 코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세라믹 코팅되어 있는 일단 PE 멤브레인이고요. 가끔 이제 이쪽에서는 화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유사 기술인데 논문상에서 지금 이제 PE 세퍼레이터에다가 이제 요 알루미나 이 파티클들을 이제 우레탄 기술로서 이렇게 코팅해서 물성을 향상시켰다. 어떤 그런 거에 관련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세라믹 컴포지트 되어 있는 이제 폴리에틸렌 멤브레인이다.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